자, 이번에는 스타일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짠 구조를 가지고 왼쪽과 같은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직접 코딩을 할 때 스타일 부분은 헤드 태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 태그가 끝나는 끝 태그 바로 전에다가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CSS 코드 만들어 볼 건데, 자, CSS 코드를 넣을 때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어줘야 돼요. 스타일이라는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안에다가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을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CSS 코드가 항상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reset CSS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선택을 해서, 자, 별표 선택자는 모든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고요. 별표를 선택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딩 0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진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코딩을 항상 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딩과 마진 값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패딩과 마진 값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마진 값은 요소와 요소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패딩 값은 그 해당하는 요소 안에 있는 컨텐츠와의 거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패딩과 마진을 0으로 만드는 reset CSS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디 태그를 선택해서, 자,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구조를 전체 다 감싸고 있는 태그가 바디 태그죠. 바디 태그를 선택해서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mit을 사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전체 모든 속성을 입력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키워드의 알파벳 몇 개만 입력하면 이렇게 그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속성들이 여러 개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화살표로 위아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속성이 떴을 때 그거를 탭으로 혹은 엔터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배경색은 제가 한번 설정을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좋습니다. 핑크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자, 다시 F12를 눌러가지고 확인 구조에 스타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더니, 아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마진이라든지 패딩 값은 전부 0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이제 배경색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형태를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어서 다른 스타일들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 볼 텐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보더 처리를 좀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바디 태그에서 우리가 전체를 다 감싸고 있던 태그 div 태그의 id가 래퍼네요. 래퍼. 그러면 id를 선택해서, 자, id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샵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id 선택자인 샵 래퍼 이렇게 선택하면은 id 선택자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더를 일단 좀 주고요. 보더 값을 1픽셀, 그 다음에 단선인 그레이, 회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세미콜론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속성은 위드, 가로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로를 80%로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스타일을 F5번으로 확인해보면 이렇게 가로의 너비가 80%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좀 중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마진 0 오토라고 하는 속성을 줘서 해당하는 래퍼 요소를 중간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중간으로 이동을 시켰더니 우리 왼쪽에 붙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숨어있던 블렛 형태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블렛을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내부 태그 안에 있는 li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택자에서 태그 선택자로 내부 태그 안에 있는 li를 선택할 때 빈칸을 하나 넣어주게 되면 후손을 선택하는 후손 선택자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부 태그 무조건 안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자식과 그리고 그 자식의 또 자식까지 선택할 수 있는 후손 선택자가 바로 빈칸, 한 칸을 띄워주는 선택자예요. 자, 내부 태그 안에 있는 li를 선택해가지고요. 저 블렛 형태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리스트의 스타일을 none으로. 자, 우리 속성명 땡땡 속성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속성명과 속성값에 들어가는 알파벳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또 에밋에서는요 해당하는 속성명과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주게 돼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선택자와 선택값 속성명과 속성값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해가지고 엔터 혹은 탭으로 우리 바로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none을 주면은요, 자, 우리 F5번으로 리프레시 해봤더니 블렛이 이제 사라졌어요. 리스트의 스타일을 주지 않겠다라고 코딩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H1 태그, 자, 요 주제를 이렇게 중간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H1 태그를 선택할 때 H1 태그가 헤더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푸터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H1이라고 선택하면은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헤더 안에 있는 H1 태그 이렇게 선택을 해보죠. 자, 후손 선택자로 우리가 H1 태그를 선택을 했고 그거의 텍스트의 위치, 텍스트 얼라인에서 센터로 배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공간을 조금 주고 싶어졌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헤더를 선택해서 한번 줘볼까요? 헤더를 선택해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헤더 안에서 헤더 태그에서요. 패딩을요. 패딩 탑과 패딩 바텀을 한번 줘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패딩으로 속기법으로 들어가서 패딩 탑 한 20픽셀 그리고 우리 네 가지 속성 있죠. 패딩 탑, 그 다음에 패딩 라이트, 패딩 바텀, 패딩 레프트 그 속성 네 가지를 한 칸씩 띄어서 입력을 해주면 네 가지의 속성을 한 번에 속기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데 자 패딩 라이트는 0으로 패딩 바텀 똑같이 20픽셀 패딩 레프트도 0으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요 우리 패딩값 위아래를 일단 20픽셀씩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요 20과 0, 20, 0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생략하면은 그냥 20, 0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똑같은 수치로 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공간을 위쪽을 살짝 좀 준 다음에 여기 아래에도 헤더에 안쪽에도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보더 처리를 살짝 해가지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해볼게요. 처리를 해보면은 헤더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쪽에 위 그리고 아래쪽에 공간 띄어져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패딩을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li들을 가로로 좀 배치하고 싶은데 우리 li들을 가로로 배치하고 싶을 때 플래트라는 속성의 속성값을 left로 설정을 해서 자,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많이 쓰는 속성이니까요. 요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플로트를 레프트로 설정하면은 이 해당하는 요소들이 물이 흐르듯 붕 떠가지고 왼쪽으로 지금 요렇게 하나씩 붓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li도요. 보더 처리 한번 해볼까요? li 요소도 보더 처리를 했을 때 자, 요렇게 보더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요, 전체 다 감싸는 헤더 안에다가 균등하게 분배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li가 가지고 있는 위드 값을 20% 정도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설정했어요.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떨어졌죠? 왜냐면은 우리가 20%씩 설정을 했을 때 보더가 가지고 있는 1픽셀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20% 곱하기 5 했을 때 100% 하고 지금 플러스 알파라는 요 공간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1픽셀씩이 더해져서 각각 사각형 버튼이 가지고 있는 보더값 왼쪽 오른쪽에 2픽셀씩 지금 추가가 되다 보니까 100%가 넘어간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또 넣어줄 수 있는 속성이 박스의 사이징,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설정하면은 이 사각형 버튼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보더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플래트 레프트를 줬을 때 우리 이렇게 지금 넘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넘치는 부분을 그냥 숨겨주겠다, 깔끔하게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li에다가 플로트를 줬다면은 li의 부모인 UL이나 내부 태그를 선택해서요. 오버플로우, 흘러서 넘쳤을 때 히든, 숨기겠다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 플로트를 줄 때는 항상 꼭 따라다니면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내부 태그 한번 선택해 볼까요? 내부 태그를 선택해서 아니면은 내부 태그에 있는 UL 태그를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 선택해서 오버플로우, 흘러서 넘칠 때는 숨기겠다라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적용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보더 부분이 넘치고 있던 부분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li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요.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중간으로 좀 배치를 좀 해보고 싶어서 텍스트의 얼라인을 센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글씨를 중간으로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자, 요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지금 주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앞에서 래퍼 안에 있는 헤더에서요, 패딩을 지금 위아래 20픽셀씩 준 부분 있죠? 자, 위쪽에 들어가 있는 20픽셀,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20픽셀 중에서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20픽셀은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자, 우리 그 부분을 좀 없애볼 건데요. 20픽셀, 탑 20픽셀, 그 다음에 라이트 0, 그리고 바텀도 0으로 주고, 레프트까지 0으로 주겠다.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자, 코딩을 조금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띄고 싶은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텍스트 바로 밑쪽에다가 공간을 조금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h1 태그 되겠네요. 헤더 안에 있는 h1 태그 밑으로 해가지고 마진 값을 한번 줘볼게요. 마진 바텀을 20픽셀로 설정을 하면 여기 이쪽으로 텍스트 아래쪽으로 공간이 생기고 있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일단 헤더 부분에 대한 코딩을 이제 우리가 처리를 좀 해줬고, 자, 나머지 부분 바디 태그 안쪽에 있는 스타일도 일단은 좀 만들어 볼까요? 바디 태그에서는 공간 보더 안쪽의 공간, 보더 안쪽의 공간, 여기를 조금 띄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div의 클래스명을 컨텐트라고 준 요소. 자,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죠? 클래스 선택자는 점으로 시작하고, 컨텐트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선택을 해서, 컨텐트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 패딩 값, 그러니까 패딩 그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일단 공간을 조금만 띄워볼게요. 5픽셀씩을 제가 설정해서 공간 조금 10을 줘볼까요? 10픽셀을 설정해서 공간 안쪽을 약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푸터를 선택해서 한번 줘볼게요. 간단하게 지금은 스타일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푸터를 선택해서 푸터에다가도 그레이로 마찬가지로 처리를 좀 하고요. 자, 푸터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푸터에 대한 설정 값은 제가 높이를 설정을 해볼게요. 높이 부분을
하이트죠. 하이트를 100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서 높이를 좀 만들어주고, 높이 기준으로 했을 때 텍스트가 세로 기준으로 해서 중간으로 올 수 있도록 라인 하이트를 설정을 해서 하이트에 줬던 속성값과 동일한 값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텍스트가 세로 기준으로 해서 중간으로 배치가 되죠. 자, 텍스트를 또 가로 기준으로도 중간으로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계속 썼던 텍스트의 얼라인을 센터로 설정을 해가지고 중간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 부분은요, 제가 기본적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같은 스타일을 일단 적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반응형, 그러니까 디바이스 장치가 다를 때 스타일이 변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미디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디어 쿼리 해서 우리 골뱅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괄호를 열고 디바이스 장치가 최소한 992 이상일 때 어떤 스타일을 줄 건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안에다가 원하는 코딩 값을 설정하면 디바이스 장치, 그러니까 모니터의 사이즈가 992 이상일 때, 자, 랩탑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랩탑 컴퓨터일 때, 스타일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CSS 기술했던 이 부분에다가, 자, 스타일 태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중요합니다. 이 부분. 골뱅이 미디어라고 입력을 하고, 자, 한 칸을 띄고 소괄호를 열고 min 대시 width 값을 설정을 하는데 992 픽셀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 조건일 때 모니터의 사이즈가 최소한 992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 그때 우리 중괄호를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코딩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배경색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바디 태그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배경색을 지정했던 태그가 바디 태그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바디 태그를 선택을 할 거고요. 배경 색깔을 지정을 해볼 건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하늘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블루 해가지고 하늘색으로 설정을 했을 때, 자, 원래는 디바이스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모니터가 큰 사이즈,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일 때 같은 배경색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 이제 F5번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자, 모니터 사이즈가 큰 사이즈일 때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기하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미디어 쿼리를 활용한 반응형 맵을 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골뱅이 미디어 한 칸 띄고 min with 최소값을 992 이상으로 줬을 때는 바디 태그를 선택해서 배경색에 하늘색을 지정하겠다라고 줬더니 디바이스 사이즈를 우리가 변경해서 확인했을 때 모니터 사이즈인 상태에서는 하늘색으로 변경하는 반응형 웹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타블렛 사이즈일 때의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도 미디어 쿼리를 활용을 할 거고요. 골뱅이 미디어로 시작하는 코딩 값에서 min with 값을 768로 주게 되면 디바이스 장치가 최소 768 이상일 때의 스타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골뱅이 미디어를 추가하겠습니다. 골뱅이 미디어 추가해주고요. 한 칸을 띄고 마찬가지로 최소값 min with 값이죠. min with 값이 768 픽셀 이상일 때, 자, 중괄호 열고 닫기. 이 안에다가, 이번에도 일단 배경색부터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를 똑같이 선택해서요.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요. 자, 오렌지 색상으로 줘볼까요? 자, 우리 색상 설정은 색상 생명으로 줄 수 있고요. 아니면 RGB 코드 값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헥사코드, 샵으로 시작하는 헥사코드로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생명을 이용해서 오렌지 컬러를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F5번 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모니터 사이즈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모니터 사이즈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을 때 기본 핑크색에서 모니터 사이즈 992 이상이 되니까 자, 이렇게 배경색이 오렌지 컬러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배경색이 모니터 사이즈가 더 커져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설정했었던 미디어 거리 사이즈인 992 이상이 됐을 때 배경색이 하늘색으로 바뀌지 않고 있네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딩을 준 순서가 처음에 992 이상을 설정을 했을 때 하늘색으로 주겠다라고 주고 그 다음에 설정한 값이 768 이상이기 때문에 768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992라고 하는 사이즈 이상을 포함하는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준 값이 앞에 있는 값을 덮어 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코딩 값을요. 컨트롤 X 잘라가지고 위치를 순서를 서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768 이상일 때의 값을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 뒤에다가 992 이상을 코딩을 주게 되면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F5번을 눌러서 리프레시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인 스타일에서 768 이상이 되면은 오렌지 컬러로 배경색이 바뀌고 있고 992 이상이 되면은 하늘색 라이트 블루로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우리는요, 코딩 CSS를 짤 때 뒤에 있는 코딩 값이 앞에 있는 값을 덮어쓰기 때문에 코딩의 이 위치, 순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코딩을 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사이즈를 포함을 시켜볼게요. 자, 스마트폰 사이즈는 더 위에다가 코딩을 좀 넣어볼까요? 자, 골뱅이로 시작하는 미디어 커리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min width 값이 아니고 여러분 max width를 사용을 해서요. 최대값이 767이라고 하는 것은 767 이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요. max width 값을 설정을 하고 767 픽셀로 설정.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중괄호를 열고 닫기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디 태그 다시 한번 선택해서 이번에는 배경색 설정을 어떤 색깔로 설정해 볼까요?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퍼플이라고 하는 색명을 주게 되면 자, F5번으로 처리했을 때 이번에 자,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자, 요 이제 스마트폰 사이즈가 되는 거네요. 스마트폰 사이즈에서 배경은 퍼플색 그 다음에 타블렛일 때는 오렌지 모니터, 랩탑 컴퓨터 이상에서는 하늘색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커리의 사이즈 제가 설정하려고 준비했던 사이즈는 총 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min width 1200을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min width 1200은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앞에다가 줬던 코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볼게요. 자, 992 대신에 우리 1200 픽셀을 설정을 하고 중괄호를 열고 닫기 해서 다시 한번 바디 태그를 선택해줍니다.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번에는 제가 생명이 아닌 헥사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렀을 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피커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선택할 수 있고, 자, 이렇게 긴 막대에서는 여러분 일단은 색조 값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색조 값 Hu라고 하는 값이 0도에서 360도까지 바뀌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넓은 화면에서는 위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바뀌고 있는 값이 B가 바뀌고 있죠. 브라이트니스, 명도, 밝기가 되겠어요. 밝기를 밝게 줄 것이냐, 어둡게 줄 것이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는 채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S가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 채도를 낮게 혹은 높게 설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직접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설정할 수 있는 컬러 피커 창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자, 민트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면, 샵으로 시작하는 헥사 코드가 입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저장해가지고, F5번으로 리프레시 했을 때, 모니터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을 때, 자, 우리 1200 이상인 모니터 사이즈에서는 배경색이 다시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반응형 웹은요, 본인이 원하는 모니터 사이즈를 미디어 쿼리로 이렇게 사이즈를 직접 입력해서 해당하는 중괄호 열고닫기 안에다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했을 때 각각 본인이 만든 그 조건이 만족하는 모니터 사이즈가 됐을 때는 본인이 넣은 스타일로 지정이 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스타일을 조금 더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스마트폰 사이즈에서는 글씨 크기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타블렛 이하가 됐을 때는 80%가 아니고 100%로 변경을 해볼 거고, 글씨의 크기 마찬가지로 모니터 사이즈에 따라서 글씨의 크기가 좀 달라지는 형태를 더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타블렛과 스마트폰 사이즈일 때 레이아웃을 80%에서 100%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최소 맥스 위드로 좀 들어가서 맥스 위드 767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 아까 선택했던 선택자 래퍼라고 하는 선택자를 활용해서 위드 값을 변경해보죠. 100%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코딩을 확인을 해보고요. 자, 화면을 줄였을 때 스마트폰 사이즈에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100%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타블렛 사이즈일 때 다시 80%로 바뀌었죠. 근데 타블렛 사이즈일 때도 100%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코딩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min with 768에다가 추가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스마트폰 그리고 타블렛 사이즈에서는 레이아웃이 with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min with 768, 그러니까 768 이상일 때 코드 값에 with 100%가 추가가 됨으로써 992하고 1200에도 똑같이 100% 사이즈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 992 이상일 때에다가 코드를 추가를 해서 992 이상에다가 래퍼의 with 값을 다시 80%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모니터의 사이즈가 다시 더 커졌을 때, 하늘색일 때 이렇게 80%, 모니터 사이즈가 1200 이상일 때도 80%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입니다. 폰트 사이즈가 좀 글씨 크기가 스마트폰일 때는 좀 더 크게 보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자, 스마트폰 사이즈로 가서요. 맥스 위드 767 여기다가 전체 래퍼에다가 한번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래퍼에다가 폰트의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설정해서 2배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우리 EM이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은 자,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2배로 바뀌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폰트의 사이즈를 2배로 설정을 하고 다시 타블렛이 됐을 때는 원래대로 설정값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각각의 디바이스 장치 사이즈마다 폰트 사이즈를 일일이 설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단위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미디어 쿼리가 아닌 기본 CSS 코딩을 해줬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래퍼 안에다가요.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죠. 우리 폰트의 사이즈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VW라는 단위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VW는요, 뷰포트 위드, 가로의 뷰포트에 따라서 사이즈가 바뀌는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1.5배 정도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우리 코딩 값이 지금 스마트폰일 때는 2배, EM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타블렛 사이즈일 때에서 점점 모니터 사이즈가 커지면서 글씨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사이즈 설정을 1.5배에서 조금 더 키워볼까요? 자, 1.5배를요, 2로 바꿔보겠습니다. 2로 변경을 해보면은, 자, 글씨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네요. 그래서 타블렛 사이즈에서 모니터의 크기가 커질 때, 이렇게 글씨 크기가 커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미디어 쿼리 안에다가 코딩을 넣은 게 아니고, 제가 기본 CSS 스타일에다가 이 VW라는 단위를 활용해가지고 글씨 크기가 바뀌는 형태, 뭐 이런 형태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스타일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그 내비게이션 형태가 이렇게 20%씩 차지하는 것보다는 한 칸씩 떨어지는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변경을 해볼 텐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CSS에서 내부 태그 안에 있는 li의 위드 값 20% 할당했던 부분을요. 자, 스마트폰 사이즈로 와가지고 맥스 위드 767에다가 자, li의 위드 값을 100%로 변경을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 스마트폰에서는 버튼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다시 타블렛 이상에서는 20%씩 가져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디바이스 장치에서 레이아웃이 달라지는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꼭 포함해야 되는 메타 태그에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코딩의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네임이 뷰포트, 그리고 컨텐트는 위드 값이 디바이스 위드, 이니셜 스케일은 1.0이다 라는 요 메타 태그가 반응형에는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디어 쿼리 규칙의 코딩은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골뱅이 미디어, 디바이스 사이즈,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기 안에 CSS 스타일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트스트랩에서는 디바이스 장치 사이즈를 크게 3개 이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랩탑 컴퓨터용 사이즈는 디바이스 사이즈가 최소, 그렇죠, 992 이상일 때이고, 스마트폰은 디바이스 사이즈가 최대 767 픽셀 이상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응형 웹페이지를요, 일단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지 않고 이번까지는 만들어 봤어요. 다음 강에서는요, 이렇게 일일이 코딩하는 방식이 아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카레를 만들어져 있는 카레를 데워서 먹기만 하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딩을 부트스트랩에서 어떻게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지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